이어서 두 번째 강연 연사 모시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휴먼 기반 AI 튜터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연 해주실 텐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한 곳인 이 이스트소프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요. AI 휴먼 기술로 정말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신 분이죠. 또 그런 기업이고요.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메모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연을 하는 편인데 무엇 때문인지 여기서 이제 서서 하라고 하시면서 발판을 밑에 대주셔가지고 별로 이게 기분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여기 룰을 따라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제 AI 휴먼 기반의 그 디지털 튜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그다가 요즘에 이제 챗GPT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생각까지 하는 그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기술 현황을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느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교육 쪽의 전문가셔서 어떻게 어떤 교수법으로서의 컨텐츠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쪽들은 잘 모르고 정말 그 기술 관점에서 이 AI 휴먼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 AI가 될 수밖에 없고, 그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을 조금 더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준비했던 거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생각을 하면 뭔가 얘가 학습을 하고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기술에 대해서 되게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술은 두려움이 오는 기술 수준인 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오늘 또 저를 만났으니까 조금의 이제 구체성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럼 이게 학습으로 뭘 하느냐라는 거를 좀 따져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뭐가 들어왔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라는 걸 사람이 다 예측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서 짜는 게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제곱이라는 함수를 짜고 싶다. x제곱이라는 거는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9가 나오고 6을 넣으면 36이 나오는 게 x제곱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숫자쌍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정 알고리즘이 그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사람의 뇌신경을 모사해서 만든 모델로 아까 그 학습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딥러닝이거든요. 딥이라는 건 깊다라는 거고, 이 신경망의 두께가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챗GPT의 아까 이제 기본 원리를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어 예측기로서의 어떤 그 알고리즘. 근데 이것을 만든 원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모아가지고, 모든 문정을 모아가지고 앞에 절반을 보여주고 뒤에 절반을 답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뇌신경을 모방한 어떤 모델이 앞에 거 읽고 앞에 거 들어왔을 때는 이런 뒤에 게 나오는가를
엄청나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읽게 만들다 보니까 얘가 언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관용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번역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본 원리는 많이 읽어서 이거 다음엔 이게 오는구나. 나는 일요일에 땡땡에 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뭘 많이 읽었거든요. 나는 일요일에 학교 안 가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간다. 이런 걸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예측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단순하게 예측을 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말했던 번역 같은 것들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환각 작용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압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 같은 걸로 압축을 하시죠. 압축을 하는데 어떤 덩어리의 이 텍스트가 한 글자까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너무 상식적이죠. 줄이다 보면은 어떤 덩어리로 남는데 엄청나게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뭐 챗 GPT라는 게 아무리 많은 기계를 넣었지만 유한이잖아요, 유한. 그리고 거기에 읽히는 데이터들은 정보들은 무한이고 결국 이거를 암기하는 거거든요. 잘 압축해서. 근데 이 유한한 어떤 공간, 메모리와 공간 안에 이 정보들을 아무리 정확하게 다 우겨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까먹게 되고 그 까먹었기 때문에 대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 그러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원리, 그러니까 네가 나오는 걸 배우셨으니까 질문.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 LLM 모델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질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유명한 석학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유한한 공간 안에 어떤 무한한 데이터를 다 쟁겨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들은 뭐 참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기본 원리들을 알아야지 아까 그런 이야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뭐 교육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튼 2010년도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그 AI를 활용한 어떤 교사들은 텍스트 위주로 됐고 기능성 위주로 이 활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2010년 이후에 그 딥러닝이 나오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감성적 터치까지 가능한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 어떤 오브젝트들로 그 교육의 목적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수준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AI 튜터의 장점을 저런 교육 영역의 뭐 수업, 지식 제공, 평가, 상담, 개인학습 부분에서 각각의 이제 무엇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카테고리를 지어 보면요 비슷한 것들이 좀 겹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개인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들 때문에 학생 개개인들을 터칭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가진 효율성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적합한 무언가들을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넘는 거죠. 그 지식의 영역이 결국 뭐 인터넷이 연결되고 또 엄청난 것들을 학습시킨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기기가 가진 특성. 뭐 24시간 365일 그런 트랜잭션들을 처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그 AI 튜터, 기계 튜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AI 튜터의 그 형태를 가지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니까 편해서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구분을 한 거고요. 일단 그 텍스트 형태, 무형 형태의 이제 AI 튜터들에 대한 그 시도들이 과거에 정말 많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생성형 이전의 방법들은 특히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것들은 IBM 왓슨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또 학교 중심으로 이런 이제 그 교사들이 많이 개발이 돼 왔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게 AI를 썼다고 하지만 실제 생성형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룰 베이스로 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지식들을 많이 모아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답을 할 때 이 AI 튜터가 이 답변을 아주 자유롭게 뭐 생성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은 질답셋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그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이 질문을 사실은 의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유형들을 분류를 해서 적합한 답하고 이어주도록 하는데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전 기술들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기반의 모형 그 AI 튜터들의 특징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그 어떤 트랜잭션을 이제 투입한 자원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장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다양한 법의 질의응답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이 수많은 질답셋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잘 카테고라이제이션 하여서 이미 대답은 매칭되어 있거든요. 어떤 대답을 꺼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전 튜터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룰 베이스의 시나리오를 그 전달하는데 당연히 그 수행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IBM의 그 왓슨을 이용해서 그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질 왓슨이라는 것인데,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뭐 10,000개 이상의 답변을 준비해서 정확하게 97% 이상일 때만 답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돌렸더니 이제 오른쪽이 이제 서비스 화면이거든요. 저런 질문이 올라가면 저런 답변이 달리고, 당연히 학생들에게 뭔가 정보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은 되게 사람 같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혹시 저 아래 거 좀 최상위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요. 저기에 이제 그 요거를 평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왜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질문이 아까 10,000개 이상의 질답셋을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난리지 베이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질문들을 그 답변하고 이제 매칭시키는데 노력을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는 질문의 40%만, 그러니까 뭐냐면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는데 60%의 질문은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버리고 40% 답한 것들이 97%의 확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질문 수용도가 아주 높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실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모형의 페르소나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거둘러온 효과들이 더욱더 이제 어떤 전달력을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뭐 UI, UX와 같은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어떤 캐릭터라든지 캐릭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뭐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는 효과적인 어떤 전달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뭐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실제로 좀 써보니까 AI 팽톡 같은 경우는 꽤 그 학생들에게도 많이 반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펭수가 가지는 IP 브랜드의 힘이 있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오랜 기간 만들어놓은 어떤 교수법에서의 그 커리큘럼의 룰 베이스 기반의 커리큘럼 시나리오를 잘 전달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쪽, 이제 AI를 좀 활용한 그 디지털 휴먼형 AI 튜터의 기술적 현황,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AI 휴먼, AI 튜터의 그 장점은, 그리고 목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생한 인물을 구현해서 학습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매력 있는 AI 인물, 펭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몰입도도 더 증강시키고요. 이제 없는 사람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이 부족한 어떤 교육 시설에 배급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원어민, 그러니까 인종뿐만 아니라 뭐 성별, 나이까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AI 튜터들을 만들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트랜잭션의 양이 장점으로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이제 이러한 그 AI 휴먼형 그런 장점들을 수용하는 AI 휴먼형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그 AI 휴먼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3D 기반. 3D는 여러분이 아시는 컴퓨터 그래픽, 게임 기술이에요. 게임 기술. 그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전달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딥러닝,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교원에서 했던 그 AI 마이쌤이 되게 원조격인 것 같아요. 그 AI 마이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실사인 그 도티라는 그 인플루언서를 학습해서, 어떻게 보면 복제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이미 시나리오는 있고요. 그 컨텐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미 이게 아마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스트소프트에서도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는 회사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이제 예전에 RG 반약 그런 이제 유틸리티 회사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저희는 2016년부터 AI 관련된 기술들을 R&D하고 저희가 이제 그 AI 기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로서 AI 휴먼을 선택을 해서 이 AI 휴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이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AI 휴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 하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 AI 딥러닝의 기본 원리는 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외우는 거, 뭔가를 많이 보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클론을 만드는 방법은 저 사람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줘요. 그러면은 어떤 모델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모습과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컨텐츠, 시나리오가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례가 이제
올 초에부터 이제 YBM하고 같이 영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박혜원 강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토익 1타 강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을 이제 복제해서 그래서 저분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I. 자, 우리가 저번 강에서 연습했던 것부터 붙여서 다시 말해볼게요. 준비 시간 45초, 썼다 치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upermarket.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a man is reaching for some groceries to put them in the paper bag. 자, 그러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의 공통 동작으로 네, 저런 식으로 그 이제 박혜원 강사가 직접 동원되지 않은 저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사 타입으로. 그리고 이제 저 박혜원 강사가 가지는 기술적인 또 저에서 자랑할 만한 장점은 좀 전에 박혜원 강사가 그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했잖아요. 그 바이링구얼 이게 TTS인데 이 기술을 거의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해서 이 박혜원 강사의 AI 클론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그 저기 최태성 그 역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황현희 같은 분들을 복제를 해서 뭐 역사라든지 금융 강의들을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고요. 또 왼쪽에 보는 건 저것도 이제 YBM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초등학생 영어를 가리키기 위한 강사로서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Hello, James. 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Hello, everybody.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James, is this your dog? That's right. This is my dog. Michelle, is this your doll? 네. Yeah. 네, 뭐 실질적으로 그 기존에 뭐 사람이 만든 어떤 컨텐츠들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뭐 비용이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만약에 저게 브랜드화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통해서 AI 휴먼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교육은 이미 거의 이제 실용화 단계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정해진 시나리오, 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어떤 교육 사업은 충분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큰 화두는 이제 제너러티브 AI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와 산업의 기회들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교육의 흐름이나 방식을 사람이 다 이제 기한하고 계획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틀 안에서만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특히 이제 챗 GPT죠. 챗 GPT와 같은 LLM 덕분에 이제 리얼 타임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스픽인데요. 스픽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만든 스타트업이고 실제로 지금 오픈 AI와 굉장히 큰 협업을 하고 있는 영어학습 회사인데요. 저기 이제 앱을 깔아 보시면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제 진짜 사람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대화들을 나누고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프리톡인데, 저것은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고 챗GPT에게 상황에 대한 역할을 맡겨서 이게 인터랙티브로 대화를 하면서 그 영어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고요. 저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Hey, I just got back from vacation. How have you been? Good to see you again. I was terribly busy to handle many issues. I can imagine. I hope everything went well. Tell me, what did I miss while I was away? Nothing much. There was urgent issues coming up. 네, 됐습니다. 2 or 3 네,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제 컨버세이션널이고, 저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한 일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됐어요. 지금의 이제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챗GPT 같은 것들은 다들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료 가입을 해서 GPT-4를 쓰고 계실 텐데, 저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기능을 그냥 제가 한번 구현해 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극이고 너는 어떤 역할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고 입력을 해서 했더니 바로 이제 저렇게 그 챗GPT가 상황극을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너가 말한 것이 어떻게 틀렸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러한 리얼타임 컨텐츠를 챗GPT를 위해서 이용해서 거의 이제 일반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사실 저거를요, 아까 스픽은 프리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하고 유저빌리티 높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챗GPT가 정말 그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 저는 언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챗GPT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빙에 들어가는 챗GPT는 어떤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참조해서 대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실제 이야기를 하고 검색에 좀 특화되어 있지만, 이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그 LLM이라는 그 단일 모델로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역사라든지 어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사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언어는 제가 볼 때 실수라는 게 용인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야이고, 또 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식의 무한확장처럼 얘가 엄청나게 많은 걸 읽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어떤 문장 단어의 그 뉘앙스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걸 물어봐도 다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토익 문제 같은 경우도 답을 물어보고, 또 그 물어본 안에서 그게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 물었을 때 얼마든지 답해줄 수 있는 그런 리얼타임 하된 컨텐츠들을 뱉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AI 쪽에서는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 그 컨텐츠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요즘 이제 멀티모델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아주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형태의 그 입력, 아웃풋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텍스트만 가지고 뭔가 소통이 됐다면 이제는 말이 들어가도 되고 또 이미지가 들어가도 되고 음악이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모델이 소화를 하고 또 아웃풋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또 이미지로도 또 비디오로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또 이 교육에서의 이 전달력을 몰입도와 전달력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뭐 딥러닝 때문이고요. 또 딥러닝이지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STT 같은 거, STT가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기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얘기하고 기계가 알아먹는 텍스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진화가 되고 있어서 올해 특히 이 기술 쪽에서는 저런 위스퍼라는 또 저것도 오픈 AI가 만든 거거든요. 것들이 나와서 기존의 STT도 좋았는데 더 좋은 것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클로바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는 클로바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사투리 같은 것도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풋에 대한 그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모달 관점에서 올해 또 급격하게 좋아진 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기 이제 저 챗 GPT를 그냥 활용해서 저 왼쪽에 있는 수식도 이미지로 좀 적어가지고 딱 올리면은 저런 문제들은 이제 잘 인지를 해가지고 저도 문제인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식까지 해서 잘 풀어주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도형에 대한 인식도 이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만 넣어도 오른쪽에 저렇게만 넣어도 이 원이 있고 뭐 저렇게 다 인지를 해서 문제를 일단 푸는 척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여러 가지 도형 문제들을 넣어봤는데 아직은 이제 도형 문제를 아니면 그래프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래서 알고 있는 거 좀 다르게 실제로 해보면은 저 부분은 아직 그런 이제 이미지 인풋과 텍스트 자기가 알고 있는 텍스트적인 역량을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데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뭐 얼마든지 부분들도 금방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멀티모달 인풋 그리고 그런 LLM을 통한 리얼타임 컨텐츠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이제 그 휴먼을 붙여서 전달력을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6월에 미국에서 나온 에듀라는 이제 서비스이고 일단 보시죠. 네. Hi, my name is Hannah and I am the safe face of AI. I will be your live tutor helping you review and answer any questions in real time. You can say your questions or use the chat box in the bottom right at any point. Whether you need help studying before a test, want to explore a new concept, or just feeling stressed about school, I'll be here. In our learning section, 네, 기존에 존재하던 3D 그래픽 기술에다가 이제 리얼타임,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한 리얼타임 챗봇을 붙여서 저게 중요한 건 이제 실시간이라는 거죠. 준비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입력이 음성으로 들어가고 저기 써보시면 음성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사람처럼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나왔고 이것들이 계속 정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나온 지가 한 2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이제 그 3D 그래픽을 활용한 이런 이제 대화형 휴먼 사례이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큰 화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Hi, I'm Digital Francis Ngannou's digital twin. Francis has been training hard, and so have I, with Soul Machine's biological AI. I'm also using GPT to talk with you, so be patient with me if I say something a little off. The more I talk to my fans, the better I get, so I'm pumped that you're here.
Now, we can talk about how I train, what I do in my free time, who I think is the baddest, or whatever you want. Go ahead, ask me anything. So, Francis, where are you from? I was born and raised in Beatty, Cameroon. 네, 됐습니다. It's a small village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 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시간을 편집해 놓은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던 기술이에요. 3D도 있던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현재의 멀티모달화된 그 LLM과 연동을 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 사례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3D 그래픽을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 친구가 나는 뭐 어디 출신이고 무슨 뭐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챗GPT에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저런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 번 수준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좀 잘한 부분은 이 음성 발화예요. 음성 발화.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성 발화가 굉장히 그 진짜 사람 같다는 거죠. 진짜 사람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챗GPT 앱에서 보면은 그 보이스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수준의 이제 멀티모달 아웃풋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당연히 이제 사람을 결합시키는 이제 실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요거들을 이제 집대성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원래 AI 휴먼 기술을 몇 년간 연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LLM이 나와서 이제 우리 AI 휴먼의 진정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좀 실시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 저런 이제 그 사람 있는 실시간 대화형 키오스크를 만들었고요. 저걸 계속 질적으로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상당히 이제 사람과 거의 근접한 수준의 AI 휴먼 리얼타임 콘텐츠를 다룰 수 있고, 발화도 자연스럽고 모습까지도 자연스러운, 진짜 그 어떤 사람들은 잘 구분해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기술이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걸로 한번 찍은 영상을 보여주시죠. 안녕, 너는 누구야? 저는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 모델인 나탈리입니다. 저는 가상의 인물로서 키오스크와 챗GPT 3.5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번 겨울에 해외여행 가려는데 추천해 줄래? 겨울에 해외여행을 가실 계획이시군요. 추천해드릴 여행지는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이나 캐나다의 밴프, 일본의 후쿠오카 등입니다. 네, 이건 제가 어제 밤에 저희 이제 키오스크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음성을 따로 녹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이 결합이 돼서 총체적인 형태의 어떤 AI 휴먼이 저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저기 지금 계신 분은 나탈리라는 분인데 존재하지 않는 그 여성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굉장히 몰입도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 거의 최신 기술의 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았군요. 아까 이제 그런 AI 휴먼이 또 이제 어디까지 더 발전, 그 다음에 뭐냐고 보시면은 당연히 뭐 발화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일 텐데, 지금의 이 AI 기술이 올해 이제 텍스트 기반의 LLM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로 이미지 관련돼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가는 곳들은 이제 음악을 거쳐서 이제 영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의 이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가 요즘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저번 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 영상이고,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입력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만 입력하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있는 이게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과 그 컨트롤 넷이라는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그 저쪽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가운데 있는 움직임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나오는 수준까지 현재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이런 기술들, 아까 그런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나탈리 같은 그런 인물이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까지 곧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여러분 곁에서 서비스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휴먼이 바꾸는 이제 교육의 미래, 이 마지막 장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적었고요. 하여튼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지만 그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사람은 그것이 또 메꿔지지 못하는 무언가 큰 것이 있을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에 집중을 해서 잘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상원 대표님의 소중한 강연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어에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기업체에서 자체적인 그 LMM을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보안이나 자기네 어떤 날리지 베이스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챗GPT를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LLM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라지잖아요. 커지지 않으면은 어떤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무조건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어떤 임계점을 넘으니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컸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거의 조 단위 돈들을 들여야지만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스몰 LLM 같은 기술들이 나오고 또 그것보단 작지만 어떤 소규모 LLM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물을 그러니까 특히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그 커스텀된 LLM이나 아니면 오픈 소스를 활용한 LLM, 스몰 LLM들 같은 것들로는 아주 특화된 버티컬한 일, 뭐 문장 줄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검색 같은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툴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카테고라이션 한다라든지 그런 아주 단순한 일들을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웠던 일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쓰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상당히 당분간은 저렇게 상용화 수준에 올라온 LLM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가능한 거는 오픈 AI LLM이나 그러니까 챗GPT나 이제 바드 같은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이퍼 컬러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더 활용한 쪽으로 어떻게 내부 환경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좋다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중앙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 옆에 계신 선생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성형 AI 튜터가 학생과 그 정서적인 교감을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수준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예시가 아까 저희 회사의 그 키오스크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저 키오스크는 저희가 이제 AI 휴먼을 만들 때 사람을 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영상과 음성 이런 것들을 몇 시간짜리를 보고 외우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AI 휴먼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대화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특히 방송형 이런 쪽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대화형의 이 말들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대화형을 하려면 내가 봐야 하는 영상도 대화를 한 영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용에 적합한 영상들 위주로 보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 조금 더 이제 이런 대화형 쪽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한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그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찍어 놓으면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선행이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시는 어떤 감성형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흔히들 이제 AI 같은 거 할 때 뭐 불쾌한 골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학생과 굉장히 잘 교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상환 대표님께서 유익한 강연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